카메라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6가지 여행용 카메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행 갈 때 카메라를 선택하는 4가지 꿀팁을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나온 카메라 중에서 예산 안에 가장 작고 예쁜 카메라,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카메라를 현 시점 기준에서 추려봤습니다. 물론 더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온 카메라라는 기준에 따라 선택한 기종이니까요. 다른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초보분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나누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카메라는 촬영 방식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로 나뉩니다. 그리고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컴팩트 카메라, 미러리스, DSLR, 중형 카메라로 분류를 하죠. 자동차랑 좀 비슷하죠.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차이는 카메라 내부에 거울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고요. 요즘에는 미러리스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 교환 가능 여부에 따라 고정 렌즈 혹은 교환 렌즈 카메라로 나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컴팩트 카메라부터 중형 카메라까지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클수록 비싸겠죠. 필름 카메라로 예를 들자면 카메라마다 들어가는 필름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판형이 깡패다, 필름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과물의 화질이 좋겠죠. 동일하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이미지 센서라는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의 크기에 따라 사진의 화질, 그리고 카메라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화질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이미지 센서가 큰 카메라가 화질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름 시절부터 아주 오래된 논란인데요. 상업 촬영 목적으로 크게 출력하는 이미지가 아닌 이상 사람의 눈으로는 그 화질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대부분의 컨텐츠를 폰에서 소비하는 분위기에서는 화질의 차이를 카메라 가격 차이만큼 체감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질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카메라 스펙에 설명된 작은 숫자의 차이 때문에 카메라 선택을 고민할 단계는 개인적으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업이 아닌 분들은 그냥 예쁘고 작은 카메라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린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느냐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 과연 여행에 적합한 카메라는 어떤 걸까요? 주로 렌즈가 교환되지 않는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컴팩트 카메라겠죠. 그리고 크기가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출시된 6가지 카메라를 골라봤습니다. 추천드리는 순서는 따로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예산 안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카메라를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신제품이 또 나오면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의 디테일한 기능은 머리 아프니까 빠르게 모델명과 간단한 특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도 찍어볼 테니까 구독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소니 ZV-1 마크2입니다. 2023년에 출시됐고요. 1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카메라는 특히 브이로그와 여행 촬영에 적합합니다. 휴대성과 화질이 좋은 건 모든 카메라가 동일하니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무게는 292g이고요. 화각은 18에서 50mm 정도로 풍경부터 표준 화각까지 다양하게 커버됩니다. 소니답게 움직이는 사물을 잡는 자동 초점 기능도 좋고요. 영상은 4K 30p, 슬로우 모션도 촬영되고 흔들림 보정도 괜찮습니다. 무선 외장 마이크가 사용 가능하고 스마트폰 연결도 간단합니다. 다음 모델은 2024년 출시된 파나소닉 루믹스 DC-S9입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렌즈를 뺀 바디만 200만원 정도 합니다. 미러리스인데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바디가 작기 때문입니다. 무게는 바디 기준으로 403g이고요. 색상이 무척 다양합니다. 다크 올리브가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다양한 L마운트 렌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오는 이 예쁘고 작은 26mm 단렌즈는 수동 초점만 가능합니다. 영상을 최대 6K에 30p, 타임랩스나 슬로우 촬영이 됩니다. 러시라고 부르는 색감 필터를 이용해서 SNS에 업로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궁극의 스냅용 카메라로 디자인 이쁘기로 유명한 최근에 나온 GR3 HDF입니다. 180만원대고요. 257g입니다. 가볍죠?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HDF 필터를 달고 새로 출시됐습니다. 화각은 28mm 정도인데 컨버터 렌즈로 21mm까지 표현이 됩니다. 이름에 X가 하나 더 붙은 GR3X 모델은 화각이 40mm 정도예요. 전원이 켜지는 속도가 0.8초로 빠르고 접사 촬영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도 연결되고요. 동영상은 FHD 60p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2024년 출시된 소형 짐벌 카메라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메라 중에서 80만원대로 가장 저렴하고 179g으로 가장 가벼워서 휴대성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포켓2 모델에 비해 화질이 대폭 좋아져서 추천드리게 됐어요.
휴대폰을 껴서 쓰는 오즈모 모바일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특히 브이로그나 영상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한 최적의 여행용 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4K 60p에 무선 마이크를 2개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인터뷰 영상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사진 촬영 시에도 얼굴 트래킹해서 초점을 계속 잡기 때문에 은근 편리합니다. 다음은 320만원대의 가장 고가인 후지 X100-6입니다.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뷰파인더가 있는 RF 카메라 디자인으로 예전부터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인기가 많았는데요. 2024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521g으로 좀 무거운 편이지만 우아한 필름 카메라를 들고 찍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필름 모드가 있어서 원하는 필름의 색감을 선택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LCD로 로우 앵글 촬영도 가능하고요. 화각은 35mm 정도의 고정 렌즈라 여행용 스냅에 적당합니다. 동영상은 6K 30p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출시된 라이카의 컴팩트 카메라 D룩스 8입니다. 250만원 선이고요. 항상 파나소닉의 루믹스 LX 시리즈와 쌍둥이로 같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먼저 출시됐습니다. 35mm 환상 2475 정도의 줌렌즈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297g입니다. 동영상은 4K 30p까지 가능합니다. 아주 귀여운 외장 플래시가 인상적이죠. 장담컨대 이 카메라를 사시게 되면 가죽 케이스, 스트랩, 그립 등 고급 액세서리의 세계에 눈을 뜨시게 될 거예요. 저는 소시적에 이 모든 사이클과 양가죽으로 만든 카메라 가방까지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해탈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행용 카메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카메라의 스펙은 사실 소개해드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다 좋은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좀 더 후기 위주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장비병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지갑을 꼭 주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양하고 재미있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